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의 회고록. 논란이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건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입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변방이었나? 저 제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변심으로 읽혀요. 변심. 대통령의 변심. 변방 중심 요걸 갖다가 네. 앞글자 뒷글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면은 그 선서를 갖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국헌을 뭐 수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선서했던 대통령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끔 만든 사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단적으로 지금까지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북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은 북한이 완성한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그 핵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 체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김정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김정은 이야기는 작년 말 올해 초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면은 남한은 더 이상 동포가 아니다. 남한이 왜 동포가 아니겠습니까? 남한이 동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껏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제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놨던 그런 핵을 동포를 향해서 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북한이라고 그러더라도 동포의 가슴에다가 핵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말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남한은 더 이상 그 동포가 아니다. 그럼 남한은 뭐냐? 남한은 적대국인데 어떤 적대국이다? 제1의 적대국이다. 왜 남한이 제1의 적대국이냐? 북한의 적은 어디냐?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남한은 뭐냐? 미국의 괴뢰국이다. 그러니까 적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한을 상대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올해 2024년 1월 24일에 윤미향 종북 토론회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5월 21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윤미향의 종북 토론회로부터 지금까지 4개월도 안 지났어요. 4개월도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직전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북한이 핵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김정은의 말하고 문재인의 말은 왜 틀립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문재인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그래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 없어도 되고 그냥 맘대로 간첩들 들락날락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김정은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에 대해서 더 그냥 긴장하고 그 다음에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평양에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평양에 뭐가 있냐면은 조국 통일 무슨 탑이 있대요. 기념탑. 네. 그런데 그 탑까지도 부셔버렸잖아요. 그거 언제 부셨습니까? 조국 통일 기념탑이요. 조국 통일 무슨 3대 무슨 헌장탑인가 그런 탑이 있는데 그 탑을 갖다가 아예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 탑 짓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한 100억은 들지 않았을까? 그 없는 살림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었던 2020년 6월 16일에 남북연락사무소 그 북한 겁니까? 남한 겁니까? 우리나라 거잖아요. 대한민국 거잖아요. 그걸 지들 맘대로 북한에서 폭발을 갖다가 시켰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눈 똑똑히 봤으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핵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의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핵 문제에 관한 것은 문재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한번 되돌아볼까요? DJ 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자기가 보장하겠다. 김대중의 허언이었죠. 북한이 고도로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정말 김대중이 몰랐을까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어요.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장이 됐습니까? 노무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 핵 개발은 자유의 수단이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북한 체제도 자신들을 살려고 하는 자유 수단이다. 미국이
사실은 군사적 개입을 또는 압박을 넣지 않으면 핵 개발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문재인의 회고록에서 문재인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핵을 포기하고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거, 이게 김정은의 진심이었다고 믿는 문재인.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였죠. 2018년 비핵화와 북미 협상의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때문이다. 뭐 존 볼턴 당시의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을 사실상 겨냥한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좌절됐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제가 봤을 때 비핵화의 비읍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속여서 시간을 벌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내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 제가 그거 봤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서로 트럼프와 문재인의 케미가 좋았대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건 그야말로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로 낯이 확확 뜨거워지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회고록에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보죠. 문재인의 회고록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 인민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회고록을 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내게는 이래진 대표입니다. 내게 북측과 연락할 채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덧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을 가능성을 더욱 굳히게 만든 자승자박적 언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서해 공무원이 계속 우리 국군과 국정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곧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렸고 보고를 받은 후에 4시간 후에 그 4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길이 진짜 없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예.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예. 북한의 뭐 김영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예. 연락했잖아요. 예. 만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뭐 김성애 같은 사람은 막 그 전전긍긍하면서 왜 이화영하고 전화가 안 되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하고 심지어 김성태 회장이나 경기도 레벨에서도 저런 식으로 한 라인이 구축돼 가지고 800만 불 갔잖아요. 그게 언제냐? 2019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서해 공무원 그분이 이제 순직한 거는 언제냐면 2020년 9월이거든요.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뭐 많이 납니까? 그러면은 2019년 12월까지 계속 돈 주고 돈 받고 그랬었던 남북 관계가 경기도 레벨에서조차도 그런데 대통령이 김성태 일개 쌍방울 회장보다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프레임이 뭐였습니까? 그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면서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게? 뭐 그러면 공무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공무원이 죽을 일이었습니까 그게? 근데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요즘은 동물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살하고 그러면요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아요. 예. 하물며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하물며 어떤 국민이냐? 그냥 서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빠져가지고 조난당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공직을 갖다가 수행하다가 그러다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그걸 갖다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이 그게 할 이야기인가? 저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 있습니까? 그 이래진 씨나 이런 유가족들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는커녕 월북으로 몰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다음에 심지어 월북으로 몰아가지고 연금도 못 받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로 조금 너무 이거는 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회고록에는 2017년 방중 기간에 있었던 혼밥 논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 낯설고 서먹함이 있지만 나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다른 정상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는데요.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이 벌어졌죠. 그 식당이 무슨 문재인표 세트가 생겼다는 것까지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진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던데요. 대통령 뭐 여기저기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여러 정상들이 있을 때 대통령 혼자만 멀뚱멀뚱 서 있는 사진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봤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벌써 오래된 일인데 옛날에 공식 초청 받아가지고 흥룡강성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혼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때 모시고 갔던 분이 전직 장관님이었어요. 현직도 아니고 전직 장관인데 전직 장관을 그만둔 지가 10년도 더 넘은 아주 오래전에 장관 그만둔 분을 모시고 흥룡강성에 갔는데 흥룡강성의 성장부터 만찬 베풀고 그 다음에 아예 그 흥룡강성에 아시아 담당하는 국장을 저희한테 그냥 맨투맨으로 붙여줘가지고 진짜 한 끼도 혼밥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들이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영부인하고 누가 보면은 저게 대통령이 그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문재인과 김정숙이 그 두 분이 개인적으로 중국 가가지고 그냥 배낭여행한 거를 보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은 진짜로 그 당시 외교부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저 때는 좀 책임을 졌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데 전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아니 왜 회고록을 써가지고 저런 것들을 그 국민들은 다 그냥 까먹고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그냥 기분 나빴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왜 지금에 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셀프 디스를 하려고 하는지 자학하는 건지 저는 진짜로 속을 뒤집어요 아주. 왜 스스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까지 또 저런 사진을 갖다가 보고 왜 또 지금까지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왜 지금까지 타지마할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 도대체 전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문재인 회고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좀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